회복을 하는 것 또한 인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한 배우자와 회복을 선택한 이유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외도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배우자와 상간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어야 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피해 배우자 혼자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씁쓸한 상황이죠. 유책 배우자의 이혼 불사 태도는 이미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상처에 더 깊고 큰 상처를 남깁니다. 법리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부부관계는 두 명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합치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회복 또는 가정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서 배우자와의 회복을 선택하신 회원분들이 직접 허심탄회하게 적어주신 진심 어린 댓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와서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새끼도 아니지만 앞으로 비전이 보여서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머리가 트인 듯해서 좀 빼먹으려고 합니다. 이상 솔직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3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받아준 것도 있고 연애부터 결혼까지 함께했던 추억을 모두 버리기 싫어서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 마음을 잘 모르겠고 사랑이 아직 남아서입니다. 애들 아빠로 남편으로 기회를 주고 싶고 다른 년한테 주기 싫습니다. 평생 상처로 제가 후회할 수도 있고 개놈 남편이 더 잘 사는 꼴을 보기 싫어서입니다. 네 번째, 애들이 클 때까지 돈 벌어다 주는 놈 뼈골까지 빼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도 빼고는 쓸만하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돈이죠 뭐. 이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다섯 번째, 갈기갈기 찢어서 쳐 죽여도 한이 안 풀리지만 돈줄은 끊지 않았고 집구석에 잘 기어들어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었고 또 일하기도 싫습니다. 그냥 너는 머슴처럼 일을 해라. 돈만 잘 갖다 주면 나는 밥은 해준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이들 때문에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의 자존감이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돈 벌어다 주는 아저씨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들은 혼자서 오롯이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맞벌이여서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상위 1% 납작 모드로 나오는 유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들이 졸업을 하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납작 찌그러져 있습니다. 예전 20년간은 각자 플레이였지만 지금은 제가 왕입니다. 아홉 번째,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 70% 정도 되네요. 나이가 드니 현실이 더 와닿습니다. 다 받고 이혼을 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잘 살기는 힘들 듯 하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돈은 계속 잘 벌어오니까 빼먹으면서 자식도 키우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나머지 30%는 미련, 가정을 지킨다는 의지 등입니다. 열 번째, 월급과 수당까지 다 주고 고장난 거 다 고쳐주고 가끔 잠자리 상대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저와 남편은 각자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만나서 알뜰살뜰 살면서 이루어 놓은 것을 잃고 싶지도 않고 제가 남편을 더 사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하면 다른 년이 바로 채워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럴 바에는 그냥 내가 붙어 산다는 마음입니다. 12번째, 유책 배우자와의 본심과 유책 배우자가 가진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건 감사한 건 맞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외도 당시에도 유책의 중심에는 저와 아이들 즉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혼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상간년을 떼내고 남편을 정신 차리게 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남편이 막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혼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괘씸했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고 만약 그렇다 해도 돈을 좀 빼돌리고 이혼 계획을 세웠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현명한 아내분이시죠. 이 아내분. 네, 13번째. 상간녀와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고 납작이 모드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월급이 저보다 더 많고 승진할 확률이 저보다 높아서입니다. 14번째. 다 큰 성인인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 싫습니다. 이렇게 지내도 마음과 몸이 불편한 것이 없으니 그냥 같이 사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삽니다. 15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직 헤어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입니다. 양다리로 바람을 피우고 발각대고 미쳐 날뛰며 이혼하자고 했을 때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고 자존심이 상해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미쳐서 가출했던 남편은 8개월 만에 돌아와서 제 옆에 있습니다. 과거의 남편은 제가 버렸고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살다가 나중에도 아니면 그때는 이혼을 하든지 조론을 하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도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겠지요? 16번째.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고 10년 넘도록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생각도 없고 저 혼자 저의 길을 갈 것이기에 아이들에게 나로 인한 상처를 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적, 경제적인 독립도 되어 있지 않고 이 일을 계기로 나로 거듭나고 더 단단한 내가 되기를 이루고자 합니다. 17번째. 직업상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가 어렵고 클 때까지 저 혼자 죽자고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갑갑하고 애들과 시댁에는 내색 없이 그래도 잘했던 여자라 갱생을 한번 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18번째. 정년이 없는 일을 하기에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혼 후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귀찮았고 갈라서기에는 좀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도 크게 아쉽지도 노엽지도 않고 기대와 감정을 빼고 나니 그런대로 사이좋은 오누이처럼 사라지네요. 19번째. 죽을 때까지 빚 갚고 먼 짓을 해도 감내하고 산다고 하고 저의 분노와 욕도 다 받아주고 돈도 벌어다 주고 밤에 쓸모도 있고 저를 공주 모시듯이 하니까 같이 삽니다. 뭐니 해도 밑바탕은 사랑이 아닐까 합니다. 예, 이분 닉네임이 공주야님이신데 공주 모시듯이 남편 해주신다니까 흔하지는 않은 경우네요. 20번째. 바람을 알기 전부터 가정에 충실했고 본인 잘못 인정하고 빌고 있어서 나름 봐줄만 합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고 돈도 나름 괜찮게 법니다. 이혼을 하면 그년 좋은 일 시킬 것 같고 나름 아직은 쓸만해서 제 옆에서 죽을 때까지 죗값 받으라고 했습니다. 21번째. 내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22번째. 내 가정을 그딴 상간년 때문에 깨고 싶지 않았고 속된 말로 누구 좋으라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버릴 이유가 없어서입니다. 23번째. 제가 경제적인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경제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아이들까지 크고 그런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서이기 때문입니다. 24번째. 아이들이 당시 3살, 5살로 한부모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25번째. 젊었을 때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했고 60을 바라보는 지금은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부모의 이혼으로 기죽는 거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놈 만난다고 더 행복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기사, 종놈으로 부려먹으니 외도를 알기 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26번째. 즉각 관계를 청산하고 사죄하였고 반성문과 집 한 채를 고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친정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도라는 악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삶의 태도는 괜찮은 인간이고 가사노동 및 머슴 노릇을 알아서 잘하고 있고 아직도 생활비를 잘 벌어오고 있습니다. 외도로 망가지고 부인당한 듯한 내 결혼 생활을 새로 다시 한번 잘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번째. 그나마 들키고 나서 무릎을 꿇고 빌고 제 병원비 다 대어주고 월급도 더 많이 갖다주고 때리면 맞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죽는 신용도 했다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네. 28번째.
발각 후 바로 상간녀와의 관계를 끊었고 납작이를 했고 미성년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게 싫었습니다. 세상에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나마 이혼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29번째, 제가 처음 인지한 외도이고 본인이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했고 아직 밑바탕에는 애정이 있어서 기회를 한 번은 주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점점 나를 세워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0번째, 회복이라기보다는 저가의 동침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갑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제력인 것 같습니다. 모아둔 자산은 없지만 버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 이 기회로 최대한 유책이 돈을 제가 관리해서 제 이름으로 등기 하나 박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외도 위에 거슬리는 행동도 딱히 없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은 서류상으로 존재했을 뿐 현실 생활에선 거의 남편 없이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라서 기대치가 낮습니다. 상간소를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는 거리두기까지 되어버려서 사실 결혼 생활의 다른 부분은 외도 이후 더 많이 편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댓글 참여를 해주신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외도한 배우자와의 회복을 선택하신 이유들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상관관계를 정리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다. 둘째, 외도 상황 이전에 성실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셋째, 경제력이 있고 집에 돈을 갖다 준다. 넷째,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회복을 하는 것 또한 인내하고 감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힘듦, 그리고 상간자와 있었던 외도 증거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 그럼에도 아픈 시간을 견뎌내시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신 여러분들 대단하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